안녕하세요. 임페란트 타이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노인에 해당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만 65세 이상, 그러니까 내 생일이 돌아오기 전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공무원들이 자산을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다음 해당된다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연금공단을 방문하시기 전에 계산해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검색창을 통해서 복지로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지로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복지 서비스라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아래를 내려보시면 우측 하단에 모의 계산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칸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항 그리고 실제 조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을 때 내역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실제 정보와는 조금씩 다를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을 신청했을 때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보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가구 유형입니다. 혼자 산다 그러면 단독 가구, 함께 산다면 부부 가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단독 가구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단독 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18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한 달 18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월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해주고 이것을 0.7을 곱한 다음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월소득 평가액이고요.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공제하고 그리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다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서 부채를 빼주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연소득 환산율 4%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P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을 더해주면 나의 월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 나온다는 것이죠.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칸을 다 채워보시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거주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 여기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도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이 있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재산액에서 거주지별 기본 공제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 가구냐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소득 재산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실제 일해서 버는 소득은 얼마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자, 일단 저는 200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에는 상시 근로소득도 있고요. 일용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근로소득도 있는데요. 상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서 월정액 그러니까 한 달에 정해져 있는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이야기하고요.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건설공사 종사자나 하역, 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또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고요. 상시 근로자 소득 공제는 1인당 103만 원을 공제한 다음 30%를 추가적으로 공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내가 2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1인당 103만 원을 공제받고요. 여기에 추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실제 잡히는 소득 정보는 이것보다 더 아래로 잡히는 것이죠. 자,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재산소득이 있다면 재산소득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 그리고 연금소득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 같은 것의 이자 그리고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은 민간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사업소득도 없고 재산소득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공적 이전소득은 얼마냐? 공적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각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국민연금 5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라고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임차 소득인데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집에 거주를 할 때 6억 이상이 해당됐을 때는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녀와 공동 명의일 때는 지분율이 몇 %이냐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주택이나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 표준액의 합. 자, 여기에서 건축물,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3억짜리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없고요. 임차 보증금도 없다. 그리고 기타 재산이나 항공기 선박도 없고요. 회원권도 없다. 이렇게 기입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어디 가나 자동차가 항상 문제인데요. 자동차는 기초연금에서는 3000cc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업용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데요. 저는 3000cc 미만의 5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산 산정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는 것은 재산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한 대에 한해서 제외 가능한데 이 내용은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차, 장애인이 소유한 차,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차량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 월 소득 환산율을 100% 적용하는 차인데요. 3000cc가 넘는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상 승용차라면 안 됩니다. 가격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3000cc 이상이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다라고 한다면 월 소득을 3천만 원까지 보는 것이고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도 마찬가지 월 소득 100%를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내 월 소득은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재산소득 환산율을 연 4% 정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cc 이하에 해당되는 자동차이면서 4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동차들, 이런 차들은 재산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cc 미만의 500만 원짜리 자동차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에 0.4를 곱하면 약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가 자동차다 또는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다라고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데서는 매우 불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처분하시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을 살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최종 시세 가액, 액면 가액 등을 모두 반영하는데요. 실제 연계되어 있는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서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 금융재산이 약 2천만 원 정도 가정해보고요. 대출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출금에서도 부채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개인간 부채, 개인간 부채를 부채 인정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해드리고 있고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다 이럴 때는 부채 예외고요. 저당권, 그리고 한도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단기간, 어음 할인 대출 이런 것들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확인하셔서 대출금을 입력해 주시고 결과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입력한 소득,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고요. 사업소득 없다, 재산소득 없다, 공적이전 소득은 50만 원 정도, 무료임차소득 없고, 건축물은 3억,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선박, 회원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입력됐고요. 자동차 500만 원, 금융재산 2천만 원, 대출금 5천만 원, 임대보증금은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158만 원이다. 노인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180만 원의 기준에서 20만 원 이상 낮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연금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전에 편리하게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연금 이런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